지금 제가 쓰고 있는 카톡, 이런 소셜에 단체방이 있죠. 거기에는 건설, 금융, 법원 이렇게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분들이 다방면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나같이 부동산에 위험 신호가 오고 있다, 이런 말들이 단톡방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집값 반등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도 오르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인들이 제 소셜에서 주고받은 대화들인데요. 법원의 직원인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율이 작년 대비 폭증하고 있다. 부동산 청산 가치를 반영하면 기존의 부동산을 던지기를 할 텐데 그땐 정말 무서운 하락이 올 수 있다고 본다. 또 은행권에 다니는 후배는요, 구상권 청구나 채권관리 팀들이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대형 건설사의 간부로 있는 후배가 이런 얘기합니다. 일군 건설사들이 각각 미분양이 1만 호씩은 될 텐데 아직 업계에 반영이 안 돼 있다. 이게 조 단위로 손실이 터지면 구조조정을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실업자가 쏟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함께 참여하는 이 소셜에 올라온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두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요. 자, 부동산 투자 이제는 신의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군 건설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이자가 가장 싼 게 10% 초반 정도 됩니다. 2군, 3군은 더 비싸겠죠. 그래서 지금은 분양할 생각도 못하고 기획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권은 원금과 이자까지도 연장해 주는 중입니다. 연장을 신용이 좋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돈 못 갚고 디폴트가 되면 이익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무한 연장을 해주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 버티기에 들어간 곳이 수두룩합니다. 자, 그런데 서울 아파트의 경우는 외지인들이 지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위기와 기회,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최고가에 매수해서 이자의 고통을 느껴본 분, 그리고 현금 쥐고 있다가 나름 최고가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사람들, 이분들의 차이는 뭘까요? 부동산 거품 시대는요, 빚으로 삶을 연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전부터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던 소장농의 자녀들은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봐왔기 때문에 내 땅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고, 또 문간방에 살던 서름을 맛본 분들은 내 집 장만이 소원이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땐 투기나 투자가 아니라 그저 내 집 마련이 소원이었죠. 그땐 투기나 투자가 아니라 그저 내 집 마련이 소원이었습니다. 왜? 이사를 쫓겨나든 안 가도 되고요, 월세 밀릴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동산은 황금알을 낳는 고의로 바뀌었고요, 사람들 모두가 부동산 투기에 뛰어드는 그런 아주머니들의 진풍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복부인이라고 불렀죠. 왜 복부인이라고 불렀을까요? 70년대 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체로 여성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대에는 특히 권력층 집안의 경우에 개발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용이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내세워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 초까지 그야말로 미친 듯이 뛴 이 패닉 바잉의 시간을 끝으로 지금 1년 조금 넘게 하락의 시간을 갖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하락한 시간이 1년 조금 넘은 이때 다시 상승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부동산의 가격이 다시 고점으로 올라갈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다시 상승하는 곳이 나올까요? 아마도 사람들의 심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건설 자재값이 올라서 가격이 더 내려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더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한몫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운동화, 제가 신는 운동화인데요, 이게 12만원 하는 운동화입니다. 저는 이거 5만원에 샀습니다. 원가 세일이라는 곳에서 산 거죠. 부동산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세일하는 곳과 더 오르는 곳,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오르는 지역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반적인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지역, 학군, 교통 이거 다 필요 없이 하락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경제의 위기입니다. 특히 미국 쪽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죠. 물론 커다란 기회는 꼭 위기 때 찾아옵니다. 사실 제가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위기 아닌 시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삶이 팍팍하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뉴스에 경제 위기, 수출 위기, 금융 위기
인구 위기, 또 물가 위기, 온통 위기라는 단어가 신문에 가득 나오죠. 자, 이렇게 위기가 오면 나라는 긴축 재정을 펼칩니다. 그건 뭐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긴축을 풀자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제 생각에는 미친 제안입니다. 빚만 계속 늘어나게 만드는 재정 지원은 더 이상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다. 전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이죠. 재정 지원은요, 정말 꼭 필요한 경제 약자들을 위해 하는 것이지 국민 모두가 부동산 거품에 올라타서 다 죽자, 이런 식의 재정 지원은 안 된다. 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의견이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의견이 다르다고 욕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빚을 져서 운영을 하면 그것은 미래 세대한 착취라고 봅니다.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지금의 30살을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금 30살인 사람들의 인구가 몇 명인지는 아십니까? 70만 명입니다. 45만 명의 차이가 나죠. 이거 우리 신생아들의 미래가 감당이 될까요? 우리 이제 반성해야 될 시간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식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다들 부모님들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남의 자식도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세대들이 우리가 지어놓은 빚을 그들이 갚아가면서 또 우리들을 보살펴 줘야 할 텐데 후세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태어난 신생아 25만 명이 앞으로 한 20년, 30년 뒤에 가면 어쩌면 지금 지어놓은 청년주택 같은 작은 평수 있지 않습니까? 15평, 10평 이런 것들을 다 터가지고 한 층을 다 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인구가 없으니까. 자, 집값의 거품은 지금 여전한데 대출의 크기와 속도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잘 아시죠? 이것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상 최악의 부동산 폭락을 경고한다. 이렇게요. 자, 미국의 모건 스탠리는 또 이런 얘기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고점 대비 적어도 40%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표영호TV에서도 여러 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다시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형 오피스 빌딩이 2019년의 가격과 비교해서 지금 70% 폭락한 상태로 시장에 나와 있는데 거래가 안 됩니다. 이것을 두고 키요사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피스 타워가 가치를 잃으면서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로 전락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IMF에서도 한국 부동산의 거품이 정말 위험 수준이다 라고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 어떻게 돈 버는지 아십니까? 대출로 공장을 짓고 창고를 사서 열심히 생산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대출 이자 갚고 나중에 그 공장 땅 팔고 창고 팔아서 그때 땅으로 이익을 봅니다. 뭡니까? 땅 장사해서 돈 벌었다 이거 아닙니까? 자, 이런 구조로는 제 생각에는 더 이상의 선진국으로 가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동산 거품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팍팍한 삶, 이제 좀 거품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자산에는 거품이 있지만 거품이 좀 더 줄어들어야 여유가,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표영호TV 영상 보시고 이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올해 안에 100만 구독자 가자 이렇게요. 응원 주시는 분들 꼭 부자 되시라. 저도 여러분께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응원해주는 자세 정말 아름답습니다. 존경합니다. 표영호TV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